자, 오늘은 일단 국민의힘 뭐 쇄신을 하겠다, 당명을 바꾸겠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거의 뭐 침몰하는 타이타닉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거 뉴스 영상 잠깐 하나 보시고 가겠습니다. 선거를 5달 앞두고 대전시 의회와 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 의회 민경배 의원이 공식 탈당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제9대 대전시 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민경배 의원.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 통과를 주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다 지난주 돌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더 자유로운 위치에서 시민들께 봉사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과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구체적 언급은 피했는데 비슷한 이유로 예산결산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의원 1명씩도 탈당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덕구의회와 서구의회에서도 확실한 공천을 위해 탈당이나 이적을 고민하는 의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선 룰과 공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탈당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 뭔가 자기가 공천받기 힘들지 않겠는가, 아니면 당선이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다른 당으로 가야 되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제 나름대로. 대전시의회 조헌희 의장이 24일 유성구청장 출마를 위한 출판회를 여는 등 시의원들이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들어가면서 다음 달 20일 예비 후보 등록 전에 탈당 움직임이 더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동혁이 뭐 사과를 하고 쇄신을 한다, 뭐 말로는 이러고 있지만 한동훈 못 쫓아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고, 또 뭐 결국은 윤어게인 내란 세력들을 주요 당직에 또 앉혀놓는 뭐 이런 행위를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은 아래로부터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리시안셔스님 1등 공신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래로부터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 지금 탈당이 줄을 잇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손병기님, 책가 그대는 정의의 목소리 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외치는 책가왕. 손병기님 감사합니다. 지금 잘 들리시죠? 잘 들리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까도 안 들리시면은 전달이 안 되니까. 아무튼 뭐 오늘 감사드립니다, 손병기님.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이제 줄줄이 탈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대전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당, 박근혜 때 한나라당 국회의원 했던 최구식 전 의원이 민주당에 이제 입당 원서를 지금 냈다라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윤석열 소동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한나라당 출신 진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 최 전 의원, 실용으로 치면 지금 대통령 누구보다 잘해.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품으로 또 귀순을 했습니다. 이해운 효과라고 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분위기구나. 이제 사실 오고 싶어도 민주당에서도 뭐 경쟁자들이 많은데 민주당도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렇게 온다고 그래도 그래 반가워하진 않아요. 지역에서는 뭐 경쟁자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뭐 반가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해운이도 받아주는데 뭐 나라고 안 받아주겠느냐. 난가병이 돌림병처럼 돌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순자가 속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벌써 대전, 뭐 경남 곳곳에서 기순자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좋은 현상인 거야. 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민주당 와서 경쟁하면 되죠. 뭐 민주당 와서 경쟁하면 되고. 진주 같은 지역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민주당이 뭐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곳이에요. 진주 같은 곳은. 근데 최구식이 어쨌건 뭐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했는데 뭐 민주당에 합류를 해주면 우리가 어차피 이기기도 힘든데 한번 뭐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처럼 민주당 의원, 정치인들이 민주당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대국적으로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봐요. 대국적으로 품어 안아야 된다. 물론 뭐 무슨 뭐 저기 그 꿀지역구 같은데 뭐 이런데 뭐 와가지고 숟가락 들이미는 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뭐 진주에서 어차피 힘든데 보수 쪽에서 와가지고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좀 통큰 정치 해야 된다. 뭐 대통령께서 이해운도 품어 안았는데 뭐 이해운보다 더한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품어 안고 가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어도 PK는 완전히 무너뜨려 보자 우리가. TK까지는 힘들어도 PK까지는 확실히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국민의힘이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여론조사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탈출을 하고 있는지 아주 또 놀라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강릉시장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 뭐 깜짝 놀랄만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어요. 잠시 뉴스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강릉이 맞아요 여기가? 강릉은 뭐 말 그대로 강원의 TK라고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뭐 국민의힘의 텃밭이나 다름이 없는 그야말로 그 강원도의 뭐 경북 같은 곳이 강릉인데 뭐 여기서 두 자릿수 이상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민주당 후보들이 대단히 뭐 무게감이 있는 뭐 그런 후보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붙여봤는데 누구랑 붙어도 다 이기는 뭐 그것도 두 자릿수 이상 큰 차이로 이기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강원도만 이럴까요? 강원도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강릉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 뭐 경북 정도는 아직은 좀 벅차죠. 경북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대구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판세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0%대에서 뭐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1년 임기가 지나는 시점에도 뭐 대통령 지지율이 요지부동인 6개월이 이제 지나서 허니문 기간도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지방선거가 되면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더 오르면 올랐지 제가 볼 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까 뭐 외교 일정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년 새해 벽두부터 진짜 지난해에도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건강을 걱정하는 지지자분들도 많았는데 지금 올해는 더 바쁘게 움직일 기세인 거예요.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시진핑 주석 만나고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다카이치 만나고 5일 뒤에 멜로니 총리 만나고 뭐 또 다른 외교 일정이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는 진짜 대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결심이 확고하고 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실 기세기 때문에 뭐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나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내대표만 잘 뽑아주시고 최고위원만 잘 뽑아주시면은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없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이제 좀 정상화의 궤도로 들어갈 것이다. 정청래가 막 자기 멋대로 폭주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좀 약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또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의 기대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또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뭐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아까 여론조사 소개해드렸는데 최고위원 2명은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박정우 의원은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꼴찌를 하고 있지만은 의원들 투표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박정우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건태 강두구 최고위원 체제로 가면은 당이 이전보다는 저는 훨씬 더 안정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보다 뭐 나빠질 게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지방선거 무렵이 오면은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호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한동훈 징계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장동혁의 현재 태도로 봐가지고는 한동훈을 제가 볼 땐 자를 가능성이 높고 한동훈을 잘라내면은 친한계와 친장계가 이제 갈라지는 그래서 보수 진영이 보수 3분지계가 되는 거죠. 국민의힘, 개혁신당, 그 다음에 가발당 세 개로 나눠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당에게는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마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번 지방선거 때는 우리가 좀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대구까지 먹겠다. 이런 각오로. PK는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텃밭으로 완전히 돌려 세우겠다. 이런 기세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똥파리들이 날아들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면 똥파리들이 꼬이게 돼 있죠.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돈이 있는 곳에 이제 똥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분위기가 좋으니까 똥파리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친문 핵심 전해철 전 의원 경남 창원 출마 설 솔솔.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는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죠. 뭐 경기지사는 뭐 지금 언간생심이고 명함도 못 내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창원이 고향인가 봐요. 그래서 창원으로 가서 출마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부엉이와 문바들이 갈 데가 이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경남 쪽밖에. 그래서 경남 쪽으로 좀 똥파리가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창원시장에 출마를 할 계획이 있는데 이거 문재인이 또 밀어줄래나요? 참 한심합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문재인은. 이게 지난달에 전해철이 문재인을 방문을 했어요. 이호철 전 민정수석까지 함께. 양정철만 나타나면 되겠네 이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바들하고 전면전을 선포를 했잖아요. 지방선거 때까지 제가 볼 때는 곳곳에서 이제 문바들이 발악을 할 거예요. 쓰레빠뿐만 아니라 문바들도 제가 볼 때는 발악을 할 겁니다. 우리 여기서 완전히 눌러놔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문바를 민주당에서 퇴출시키고 민주당의 개파 정치를 영원히 저는 종식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해철이 뭐 출마를 하거나 말거나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뭐 출마를 하면 안 찍어주면 돼요. 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뭐 경남 당원들이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전해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출마를 해서 이번 기회에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심판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고 이제 아예 정계 은퇴를 하는 민주당에는 전해철 따위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입증하기를 바랍니다. 조파리도 있죠? 문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조파리도 있어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성준 의원은 여러분 지금 뭐 아까 여론조사를 보면은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큰일 납니다. 민주당 의원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뭐 당원들이야 저 털레반들이야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뭐 진성준을 1등으로 뽑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왜 민주당 지역구를 민주당의 텃밭을 불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뭐 그런 원칙이 그거 뭐 자기들끼리 만든 원칙이잖아. 우리 당원들이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괜히 뭐 그 누굽니까 그 이낙연이 한 짓 아니에요?
이낙연 때 그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낙연이 만들어 놓고 이낙연이 어겼죠, 그죠? 네, 유책 사유가 있는 지역구에는 출마를 안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이낙연이 어긴 게 아니구나. 그 이낙연이 만든 거잖아, 이낙연이. 이낙연이 만든 걸 왜 우리가 지켜야 돼? 그래 그때 당원 투표 해가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했잖아요. 이낙연의 그 잔재예요, 잔재. 그건 그거고. 아니 왜 의원 개인이 잘못한 걸 당이 연대 책임을 지냐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군산갑 재선거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나 봐요. 조국이 이제 직접 출마를 한다. 이 조국이 보세요. 무슨 뭐 쇠빙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쇠빙성입니까? 이게 조생충? 그 이큐님인가?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조생충. 결국 호남에다 빨대 꽂아가지고 생명 연장하려는 게 조국당의 계획 아니에요. 응? 민주당하고 합당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택도 없는 상황이 됐고,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조국이 군산 나올 것 같아요. 군산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민주당하고 진검승부를 하겠죠. 전해철처럼. 볼만하겠네. 그러면은 저기 아마 김의겸 새만금 청장이 나올 것 같은데? 김의겸 의원이 당시에 그 총선 때 저도 그런 방송 했던 것 같은데, 신영대 의원실이 그 경선에 무슨 그 외부 세력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뭐 부정선거를 했어요, 경선 때.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그 김의겸 새만금 청장이 져서 의원이 됐는데, 그 전북에 그 세균파들이 많습니다. 세균이 아주 득식을 해요, 세균이. 그래서 아주 전북 쪽도 그 민주당의 그 토호 세력들의 뭐 거점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국이 나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김의겸 청장이 한번 붙어야지 뭐. 좋네 아주 둘이. 청와대 대 청와대의 대결, 친문 대 친문의 대결, 문재인의 사람들의 대결. 그림 좋습니다. 근데 조국이 여기 나왔다 치면 이거는 진짜 재기불능일 텐데. 저는 그 전해철이 창원 나오는 것도, 그죠? 창원 나오는 것도 찬성이고요. 조국이 군산 나오는 것도 찬성이에요. 우리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어리석나.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산소호흡기 떼자고요. 조국 나오라고 그래요, 군산. 그거 괜히 나오지 말라고 뭐 욕할 필요도 없어. 제가 볼 때는 나와가지고 이 기회에 완전히 이제 군산에서 지면은 그러면은 뭐 그 정계 은퇴해야지. 제가 볼 때는 군산이 조국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국 나와라 군산.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아예 그 조국당 문을 닫는 걸로, 조국당 관뚜껑에 그냥 데모찌를 하고 끝내는 걸로. 지금 뭐 김의겸 새만금이 저기 전북에 있는 거잖아. 군산 바로 옆이 새만금이에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군산 갔는데, 그 군산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군산 바로 옆에 새만금이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아마 열심히 하고 있을 건데 김의겸 청장이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요. 조국이 나와가지고 한번 진검승부 해가지고 처참하게 깨지고 정계 은퇴하는 걸로 그렇게 그림을 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만, 지방선거 오늘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론조사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청률이 아쉬웠어요. 그 박정 의원 인터뷰할 때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평소보다 좀 적네. 아쉽네. 꼭 필요할 땐 안 와. 필요할 땐 안 와요. 뭘 까야 와. 난 참 그 시청자들도 문제라고 봅니다. 꼭 이럴 때 와서 좋은 얘기 듣고 좋은 투표 하시면 좋잖아. 근데 꼭 필요할 때는 안 오고, 뭘 누구 깐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들어와요. 에이, 그냥 까기나 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인터뷰냐. 그냥 까기나 하자. 자, 경기지사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경기지사 여론조사 나왔는데 김동연이 1위, 추미애가 2위, 한준호가 3위, 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죠. 지금 경선이 중요하니까요.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을 하니까, 그죠? 민주당 지지층에서 추미애가 31.7,
김동연이 20.7이 나와요. 예, 제가 김동연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뭐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추미애가 1위로 나오고 추미애는 관심이 없어요. 예, 추미애는 저는 본선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미애는 관심이 없고 중요한 건 2등을 누가 하느냐 싸움인데 김동연이 20.7, 예, 한준호 의원이 19.6입니다. 예, 한 7% 정도 차이가 나죠. 대단히 선전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한준호 의원이. 이 정도면 대단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김동연이 30%를 못 넘어가면 예, 한준호가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봐요. 예, 30% 이상이 나와야 김동연이 결선을 나갈 수 있는데 3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준호 의원이 얼마든지 추격을 할 수 있다 지금. 얼마든지 추격 가능권에 있다. 그래서 7% 차이면은 저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 또 경기도 도민이기도 하고요. 예. 가평 지역에서 이제 또 제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지사 선거는 매우 중요하고 예. 경기지사가 최고 격전지예요. 뭐 다른 데는 제가 볼 때 큰 걱정이 없어요. 예. 정원호 구청장 나가면 서울시장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예. 본인 나오면 정원호 나오면 정원호 되고요. 인천시장은 뭐 박찬대가 그냥 그 침발라 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 박찬대 의원이 아직 뭐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는데 나오는 순간 박찬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인천 별로 뭐 걱정할 거 없죠. 그리고 대전 충남은 뭐 대전 충남 특별시는 그것도 역시 뭐 강훈식 총리가 이미 알박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훈식 총리가 비서실장 자꾸 총리래. 비서실장이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대전 충남도 사실상 후보가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고 뭐 이기는 것도 뭐 정해진 거다. 그렇고 광주 전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용범 실장이 출마를 하면 될 거예요 아마. 예. 그죠? 지금 뭐 광주 전남 통합 그 계획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뭐 전폭적인 또 통큰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나오면은 뭐 그 사람이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부산, 경남 뭐 이쪽은 뭐 이미 뭐 선수가 거의 다 정해진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경기도 도민이기도 하니까 예, 그 한준호 의원에게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가평이 또 강원도랑 인접해 있어요. 강원도도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전체 분위기는 좋은데 경선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광재에게 조금 밀리는. 근데 이광재는 또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제가 오랫동안 이광재는 괴롭혀 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괴롭혀 보겠다라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평이 또 강원도하고 경기도 사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 원내대표 선거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끝나면은 바로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잼벨리님, 잼벨리님,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 원내대표 후보 3번 박정 최고위원 3명 선출 2인 2표 3번 이건태 5번 강덕구 적극 지지하고 힘차게 응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준호 의원한테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는 대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가 끝나는 대로 한준호 캠프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한준호 경기지사 만들기 대작전에 저는 돌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도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한준호 캠프로 하자고 우리가. 자, 오늘 뜻깊은 인터뷰를 전해드렸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여러분. 이틀 남았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여러분 투표 잘 해주시고 꼭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지방선거 승리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